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주가가 오락가락 하다가 어제는 마이너스로, 그죠? 오늘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참,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에어클래스에서 이번 추석을 맞아서 수강료를 할인해 준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 연장을 하시거나 하실 때 할인 코드를 넣으시면은 아마 1만 원이, 만 원이, 뭐, 큰 돈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만 원이 할인된다 그러네요. 할인 코드로, 김중근 추석 이벤트, 할인 코드를, 이벤트로 이렇게 해서 할인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할인 코드입니다. 집어넣으시면, 그래도 뭐, 만 원이 어디야, 그죠? 만 원이라도 할인해 준다 그러니까, 뭐, 연장하실 분은 그냥 연장하시는 것보다는, 그죠? 아무래도 얼마라도 뭐, 깎아준다 그러니까, 추석을 맞아서, 할인해서 연장을 하시기를, 잊어먹지 않고 넣으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새로. 시장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시장은 비질비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은 5일입니다만은, 오늘은 9월 6일인데, 내일이 7일 수요일, 그리고 모레가 9월 8일이면은, 뭐,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8일 날로 이제, 그러는 이제, 당분간 좀 며칠, 장기간, 뭐, 장기라보다도 12일까지 휴일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9월 8일은 두 번째 목요일이다 보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죠? 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선물 옵션 포지션이 9월 8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뭐 청산되거나 아니면 연장되거나 뭐 그래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현재 선물과 관련해서 현재 시장의 장세를 잘 본다면 선물 코스피 선물입니다. 네.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그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로 나가겠죠. 그죠?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그렇죠?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근본적으로 어제 좀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오늘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아침에 조금 밀린 듯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올라가지고 1371원 어제보다 30전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한에는 외국인들이라 그래서 버티겠느냐. 첫 번째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도 겁나고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기존에 원화로 가지고 있는 원화 자산 말해서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 삼성바이오든 뭐든 간에 현대차든 간에 기존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화 자산을 달러로 환산하면 이렇게 1370원으로 환산하면은 이 원화 자산은 가만히 있더라도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원화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추가로 매수하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기존의 원화 자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환차손이 나다 보니까 얘들이 물량을 팔면 팔았지 매도로 나오면 나왔지 환율 때문에 매도로 나오면 나왔지 매수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 왜? 환율이 도대체 도와주지 않는다. 그죠? 환율이 1370원인데 이게 뭐 1400원까지 안 간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야 참으로 깝깝할 수밖에 없겠고 이것들이 현재 보다시피 현물에서 적극적인 매수로 안 나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선물도 매도하고 있죠. 그죠? 선물도 계속적으로 얘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지난 6월 달에 6월 선물 마지막 날 선물 마감일 날 6월
9월 선물 마감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수 선물에서 순매수로 8,700계약을 매도했습니다. 그렇죠.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현물도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하고 전부 다 어디 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매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관들은 특히 정권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은 매수했죠. 그죠? 특히 정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7,000계약을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관들이 선물을 매수했으니까 선물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는데 얘들이 베팅하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오해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지금 예를 들어 선물 같은 게 오늘 선물을 보면은 오늘의 선물 이게 지금 언제 거냐니까 보시면은 2022년 12월물입니다. 그러니까 9월 내일 모레 만기된 게 9월물인데 9월물이 아니고 9월물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거 보고 알고 12월물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다음 달 12월물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본다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는 현물 가격은 313.01인데 그죠? 01인데 현재가는 313.20입니다. 마감가 아직까지 이고 따라서 마치 플러스 0.45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이론가로 본다면 314.66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론가는 314.66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얼마냐니까 313.20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실제 선물 가격이 이론가보다 싸다. 그죠? 싸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싸냐? 0.81% 마이너스 0.81포인트만큼 쌉니다. 그죠? 쌉니다. 그럼 실제 선물 가격이 싸면 어떻게 하느냐? 싸니까 어떻게 하죠? 그 기관들은 싸니까 선물이 싸니까 싼 선물을 이론가보다 싸니까 싼 선물을 매수하죠. 하나 샀으니까 선물만 매수했다가는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니까 선물을 매수하면서 어떻게 하죠? 현물을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현물은 오늘도 팔았습니다만은 프로그램 거래 보이십니까? 프로그램 거래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선물은 싸니까 선물은 매수하면서 동시에 현물은 매도하는 이런 거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도 차익 거래라고 그러죠. 매도 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기관들이 이 짓을 하니까 선물은 사죠. 선물을 사면서 현물은 파니까 선물을 사고 있으니까 이것만 요거 데이터만 봐가지고는 기관들이 선물을 매수하는구나. 얘들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베팅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쉽지만은 기관들이 선물을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선물 가격이 근본적으로 이론가 대비해 가지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무슨 거래하고 있습니까? 차익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차익 거래. 그러니까 얘들이 선물을 산다 그래서 이게 결코 방향에 베팅해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에 베팅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선물이 쌈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이론가보다 싸니까 가격이 이론가보다 쌈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싸든 비싸든 간에 무조건 팔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 외국인의 전략이고 기관들은 현물과 선물을 이용해서 차익거래를 따먹겠다는 이야기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선물을 사더라도 결코 뭡니까? 그게 방향을 기대하는 쪽은 아니다라고 오해가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든 간에 주가는 그래도 어제 떨어졌고, 그죠? 간밤에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았고, 현재 열리고 있는 나스닥 야간 선물, 그죠? 나스닥 야간 선물이나 나스닥 S&P 선물을 본다면, 나스닥 야간 선물은 그래도 좀 플러스이고, 그죠? S&P도 플러스이니까,
이거 두 개를 기대하면서 약간의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막판에 좀 들어 올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외국인들이 산 것도 아니고 기관들이 산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조금 매수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만은 이게 뚜렷하게 향후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적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거나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차트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차트로 본다면 달러 환산 지수군요. 자, 차트로 이야기해 본다면 어디갔죠? 이건 아니군요. 자, 이게 아니고 있군요. 자, 차트. 우리 코스피 지수인데, 어제 제가, 현재로 봐서, 우리가 그나마 믿을 것은, 그죠? 억지로 계산해가지고, 억지로, 무리스럽게, 억지로 계산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지금이 4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만간 올라갈 거다. 라고 우기려면, 요 1번의 꼭지점, 그죠? 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2367이었죠. 그죠? 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데 엘리엇도로, 요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엘리엇도로 이야기한 거고, 그게 아니고 일목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현재 주가 떨어지고, 그죠? 전환선 떨어지고, 기준선 전환선 교차했고, 후행선편 내려왔고, 얘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마지막으로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끝이죠. 그죠? 그럼 단계가 1, 2, 3, 4, 5, 6 단계 중에서 1, 2, 3, 4, 5 마지막 구름마저 넘어오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본격적인 하락 추세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이게 1, 2, 3, 4, 5, 6이란 것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이 과도기에 나타나는 초입에 나타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란 게 그거지. 여섯 번째 단계를 끝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 2, 3, 4, 5, 6 단계를 끝인 다음에 지금부터는 뭐야?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건데 그 6개 단계 중에서 1, 2, 3, 4, 5 단계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6단계가 완성되는 거고 그럴 때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아서는 과도기가 모든 단계가 초기 단계가 완성된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하는 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간당간당하죠. 이 구름 하단입니다.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한 발만 잘못 뛰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하락세가 되는 건데 아직은 아니죠. 그죠? 아직은 그야말로 아슬아슬 간당간당 하는 상태에서 지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잘하면 오늘 저녁에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면 내일 다시 구름 하단에 절묘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안심할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언제 안심합니까? 기준선 넘기고 주가가 구름 위쪽으로 고개를 내야 그래야 안심하지 이런 정도까지 고는 안심할 거 아니다는 거죠. 오늘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안심할 일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려면 얘가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우행수편들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쉽겠느냐 라고 상당히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했든 간에 2367 안 깨지고 구름 안 깨지면은 그래도 믿을 만한 일말의 동아줄 그죠?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사람이 동아줄 하나 잡고 있는 거죠. 그죠? 동아줄을. 이 동아줄이 2367이고 동아줄이 구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누가 시킨다 그래가지고 절벽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동아줄 하나만 잡고 여기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죠? 그럴 필요 없죠. 웬만하면은 아예 절벽 밑으로 내려갈 생각도 안 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 이런 상황에서 바닥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것이야말로 추가 매수하는 것이야말로 물타기 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지가 똑같습니까? 절벽 끝에서 동아줄 하나 잡고 밑으로 달려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개수가 좋으면 어떻게 몰라 다시 더 힘이 좋아가지고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희박한 가능성을 믿고 절벽 밑으로 동화줄 하나 잡고 떨어지면서 손만 놓으면은 이렇게 추락해 버리는데. 어젠가 그저께 신문 보니까, 저 어제 뉴스 보니까 설악산 울산바위에서, 그죠? 설악산 울산바위에서 어떤 사람이 그 록클라이밍 하다가 떨어져서 뭐 사고를 당했다는 그 뉴스도 봤습니다만 종종 그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 리스크를 굳이 여기서 안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오히려 저라면 저는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I hate 리스크죠. 저는 리스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기로 리스크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낮추고 로우 리스크 리턴이야 좀 적게 먹으면 어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우리는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을 추구하니까 원사 안전하게 거래하자.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끝이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서 안전하게 바닥이 아니고 추세로 확인하고 매수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코스피 지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안전한 앞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환율 디립도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오늘도 장중에 1377원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위로 없잖아요. 위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갈 때까지 가는 거야. RSI가 과열이다. RSI가 과열이다라고 말 안 할지 몰라도 과거에 RSI가 여기서 과열된 상태로 70선 넘어선 다음에도 한참이나 더 갔고 여기서 RSI가 과열을 한 사이에도 한참이나 더 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RSI가 70 넘었다 해서 올라갔습니다만 한참이나 더 갑니다. 언제 떨어질까요? 시장에서 가다가 한참 가다가 2만원 좀 심하지 않냐? 너무하지 않냐? 라고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RSI가 나갔다가 도로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그죠? 그래서 주가 내려오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겠습니다만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는 위를 목표치라든지 그죠?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시장이 갈 때까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시장이 갈 때까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라 그래서 호재이고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매수하고 이제건 바닥이라 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돈이야. 오늘 안 벌면 내일 벌면 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벌면 됩니다. 에이 오늘 안 벌면 안 되냐라고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 항상 사고가 생기는 거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서두를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느긋하게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만사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듯이 똑똑똑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물고기 그려놓고 물고기 대가리 안 먹어. 꼬랑대기 안 먹어. 우리 몸통만 먹어. 하나는 여기도 바닥에서 아니고 꼭지도 아니고 중간에만 먹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이야 이제는 서지 양반 똑같은 이야기를 떠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이니까 지금 여기서 감히 시장도 안 좋은데 바닥에 장악하고 물타거나 매수하거나 생각을 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웬만하면은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거나 아니면 물량을 줄여서 현금으로 만들거나 그죠? 하시라고 계속 주장하는 바이죠. 물증이 없잖아요. 올라간다는 물증이 없잖아요. 코스닥입니다. 이거는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주가 떨어지고 전환선 떨어지고 교차하고 주가 떨어져 전환선 떨어져 뭡니까? 두 개가 교차하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후행선평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는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 얘는 1, 2, 3, 4, 5, 6번째 단계로 다 그쳤습니다. 뭐 남았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려간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RSI가 바닥권이다 또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RSI가 바닥권이면 때가 돌았을 때 뭔가 바닥을 기대해 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오늘의 RSI가 41이나 되니까 42죠. 41.95니까 42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RSI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있으니까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해외에서 나스닥 100 지수 오늘 만약 올라간다면, 혹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여기서 줄창 떨어졌으니까 혹시 오늘 반등한다면 이거는 구름 하단에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건데, 그렇다고 하여서 매수를 주장할 수는 없죠. 뭐죠? 기준선 넘겨야 되고 구름 위로 올라야 되니까 반등한다 그래서 이걸 믿을 수는 없죠. 후행스표는 이미 캔들 밑으로 내려왔으니 이런 수준에서 다 올라갈 때마다 뭐가 됩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테니 이것도 아직은 반등을 할지 몰라도 그것만 기대하고 상승을 말하기에는 성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스닥 100 지수도, 나스닥 100 지수 그렇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보다시피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반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름 밖으로 나온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 근처까지 가지면 다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 구름 근처까지 가려는 눌림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나갔다가 올라가면 설령 올 적에 반등한다 할지라도 구름 근처까지 가면 갔지,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매수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넘기거나 구름을 넘기는 상황은 아직은 상상하기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올라가더라도 후행스팬이 캔들의 장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역시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너무 떨어졌으니까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추세적 상승을 말하기에는 성급하다. 달러의 원화 환율을 계속 상승세야 하는 이야기 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보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그죠? 유로가 0.98까지 갔다가 조금 반등해가지고 0.9960, 그죠? 0.9960, 1대1 페리티 될락말락하면서 조금 반등했다는 거. 그러니까 유로가 반등하니까 달러는 조금 하락했고, 그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 조금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런민비가, 위안화가 7위안까지 갈라 그러니까, 6.94까지 7위안까지 갈라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입니다만은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위안화의 방어를 위해서,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위안화가 너무 절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달러 지준을, 지급준비금을 2% 내렸어요. 달러 지준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달러를 은행은 그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 중에 2%는 풀었다는 얘기니까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달러가, 그죠? 시중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 빠져나가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공급이 되는 거고, 그죠? 달러 공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고 위안화가, 그죠? 달러가 떨어지고 위안화가 상승하는, 환율이 조금 강세로 보이는, 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요인으로서 위안화가 조금 6.94에 조금 주춤거린다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유로가 조금 올랐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달러 인덱스를 약간 주춤거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가 살짝 주춤거리는 요인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살짝 움직이는, 어제처럼 10매씩 또 오르지 않고 오늘은 아침에 약간 마이너스 출발하기도 하고요. 약간 주춤거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판에 지금 여기다 대놓고 매물을 던지고 아래쪽으로 숏으로 하락으로 달러가 떨어질 거라고 하락으로 베팅할 수 있는 딜러는 글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마더라도 제가 만약에 현업에서 딜러룸에 앉아가지고 달러에 대한 워낙 트레이드를 맡고 있다면, 달러가 떨어질 때마다, 달러의 원화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찬스를 잡고 매수하면 매수했지, 매수 쪽으로 들었으면 들었었지, 롱 쪽으로 포지션을 쌓아가면 쌓아갔지, 매도 쪽으로 갈 리는 아닐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불안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뭐 아직도 전쟁도 안 끝나고 있고요. 그죠? 아직도 전쟁도 안 끝나고 있고, 소련은,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저쪽에 대해서 그 가스 발브를 잠그겠다 그러고, 대만과 미국과의,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 관계 아직도 불안불안하게 완벽하게 뭐 클리어하게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런데다가 FOMC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앉았고요.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불안한 상황에서 그나마 믿을 게 달러인데 이런 상황에서 1350원을 꼭지라 생각하고 1370원을 꼭지라 생각하고 여기다 대놓고 매도한다. 이런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 코스피 지수, 그죠? 코스피 지수 지금 수준을 바닥 2400을 바닥으로 생각하고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코스피 지수를 매수하는 거나 달러를 매도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라면 달러의 원화 환율이 1370원의 꼭지라 그래가지고 매도하는 리스크는 잡지 않을게, 안 할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금이 꼭지 못 할 거냐? 어떻게 합니까? RSI가 내려가면, 그래요. 지 스스로 내려가면, RSI를 통해가지고 확인되면, 그때 가서 매도하는 거죠. 여기가 매도 안 하고, 내려와서, 여기든, 꼭지를 확인하고, RSI가 꺾기를 보고, 그때 가서 매도를 치면 매도를 쳤지. 더구나 쇼포지션 관리는 아니고, 여기서 쌓였던, 매수했던 포지션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차익을 챙기는 전략이었지, 여기다가 매도를 때려가지고 아래쪽 하방 베팅하기에는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왜?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그죠? 전반적으로, 뭐, 펀더멘털을 보더라도, 달러도 계속적으로 금리 올릴 거고,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은,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대놓고 달러 숏을 때린다? 달러 숏을 때린다? 위험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시장은 불안한 상태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지금 쌍하이 지수입니다. 쌍하이 지수, 뭐, 중국 선천하고 몇 군데를 갖다가 또 추가 폐쇄했다고 좀 밀리다가 다시 뭐, 경기,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조금 위안화가, 상하이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죠? 여전히 불안한 상황은 여전하고요. 해외 시장에서 유가, 뭐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죠?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감산 이야기 나옵니다만, 감산보다는 근본적으로 경기 불안에 대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원유의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예상이 근본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차트로 본다면 보다시피 뚜렷한 하락세니까 이는 분명히 밀리는 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뭐, 그냥 그죠? 비트코인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그죠? 예를 들어서 CCI를 크게 확대해 보더라도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크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보다시피 비트코인은 구름 밑에서, 기준선 밑에서 후행스팬 그렇고 별볼이 없으니까 그냥 비질비질한 상황에서 뭐 계속해서 재미없는 사태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재미없죠? 그죠? 뚜렷하게 뭔가 화끈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비실거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 숨 돌릴까요? 그렇죠. 잠시 숨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라도, 뭐 종목 제가 보아야 될 게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하시고요. 아니면은, 뭐, 오늘은 사실은 뭐, 솔직히 길게 말씀드릴 만한 건수도 별로 없죠. 그죠? 어제는 소폭 때렸고, 오늘은 소폭 올랐고,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 선물옵션 만기를 맞아가지고 선물이 계속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보니까 싼 선물을, 그죠? 싼 선물을 매수하고 비싼 현물을 매도하는
이런 거래도 가능하고요. 혹은 싼 선물이 이게 12월물이거든요. 지금 9월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9월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롱 가지고는 9월물을 매도하고 동시에 싼 선물 12월물을 매수하는 뭡니까?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9월물을 갖다가 12월물로 연장하는 이런 거래가 기관들이 가능하겠죠. 그죠? 외국인들은 선물이 싸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만을 늘려가고 있으니까 오로지 얘들은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하방으로 보느냐? 환율이 별로 없는데. 그죠? 환율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우리 필리핀 패스 이야기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라 그래서 사고 싶겠냐? 그죠? 사고 싶겠냐?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얘들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도 않고 그냥 관망하거나 매물을 내거나 선물해서 매도하면서 하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숨 돌리고요. 그죠? 잠시 숨 돌리고 그런 다음에 종목 삼성전자 등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보다시피 뭐 말씀드린 게 똑같죠. 그죠? 이런 거 삼성전자 싸다 그래서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 거죠. 그죠? 잠시만 숨 돌립니다.